사실은 IT는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거를 사람마다, 많은 전문가가 다 다른 관점에서 시대를 정의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드웨어 관점에서 뭐 메인프레임 시대, 미니컴퓨터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 노트북 시대, 모바일폰 시대, 스마트 디바이스, RFID 시대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는 분도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뭐 지금은 2020년까지 뭐 유비쿼터스 시대, 뭐 사물 인터넷 시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4년 현재 관점이에요. 2014년 현재 관점에서는 모바일 시대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것 같고 반면에 유비쿼터스나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러면 2013년, 요 2010년 중반 요 시점의 관점에서 보려면 역시 가트너 그룹의 자료를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트너 그룹의 자료를 보면은요,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어널리틱 이런 네 가지 관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란 말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이트가이스트라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한 3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독일 철학자 헤겔이 시대를 철학을 성립시키는 기반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정신에 의해 연관되는 어떤 사건의 연결,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정신이 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과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웹 1.0, 웹 2.0 너무 옛날 얘기죠. 그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지만 웹 1.0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배, 속도, 투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웹 2.0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참여, 개방, 공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인터넷이 물론 계속해서 발전되었지만 그 당시 시점에 어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이지만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갖고 개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웹 2.0의 관점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셜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의 기술들이 주로 뭐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나 이런 관점이 커뮤니케이션의 자동화였다면은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는 릴레이션십의 자동화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릴레이션십의 자동화를 넘어서서 다양한 미디어를 소셜 네트워크랑 연결하면서 릴레이션십의 풍부화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릴레이션 자동화 풍부화를 얘기했고, 근데 사실 2000년대, 2010년대 구별한다면 퍼스널 릴레이션십과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으로 구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관점은 퍼스널 릴레이션십 자동화였다면은 지금은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의 자동화의 관점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 콜라보레이션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10년대 모바일의 또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뭐 사실 모바일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2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는데 분명히 2000년대 모바일과 2010년대 모바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2010년대 모바일은 물론 피처폰을 사용하는 관점이고 2010년대 모바일은 스마트폰이다. 크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동통신망이었냐, 유무선 통합망이냐, 아니면은 정액제냐, 종량제냐, 더 중요한 거는 개방형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모바일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시대 정신을 얘기하려면은 사실은 2000년대에는 웹 기반의 아키텍처에다가 모바일을 단순히 하나의 채널로 넣는 관점으로 모든 것이 시스템이 구현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10년대에는 모바일이 하나의 또 다른 플랫폼이 되면서 커다란 아키텍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관점에서 앱 베이스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널리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MIT 전공인데, 경영정보 시스템 전공인데, MIT 전공의 전통적인 인포메이션 시원이 이거였습니다.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하고 인포메이션을 널리지하고 널리지를 위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구축하고 KMS도 구축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전통적인 정보 이론에 원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먹혔나요? 사실 생각보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활용 많이 안 하고 있고 생각보다 KMS라는 정보 시스템을 거의 기업들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이론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최근에 새로운 관점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를 인포메이션하고 인포메이션을 액션으로 바꾼 것이 진정한 정보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어널리틱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보면은 새로운 정보 이론의 관점 보면은 기존의 라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오픈 데이터를 같이 묶어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하고 올랩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PI 사실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하는 관점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관점의 어널리틱스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마 시대 정신은 데이터를 통한 업무 혁신입니다. 단순히 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용한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사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 정신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바이에서 렌트의 관점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뭐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 다 샀고 우리가 실제로 개발력이 들어와서 다 모든 걸 만들어냈습니다. 다 사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는 렌트, 다시 말하면 빌려서 씁니다. 예.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대 정신도 2000년대랑 2010년대랑 또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미국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렇게 활성화됐던 이유는 사실 경제성이었습니다. 예, 히든 코스트를 없애고 훨씬 더 싼 값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경제성을 얘기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한 얘기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실 지금은 기민성, 유연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또 핫 이슈가 나오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아마 요새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 통해서 다른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어널리틱. 그렇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의 힘도 중요하지만 같은 그룹이 얘기한 것처럼 이 4개의 힘이 합쳐지면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4개가 묶여진 좀 더 훨씬 더 큰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이그나이트 행사를 사실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시스템들입니다. 뭐 CRM,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은데 이런 시스템들이 서로 묶어짐으로써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투이 컨설팅이 정보화진흥원이랑 큐러버랑 같이 올해 초에 17개 대한민국 IT 미래 먹거리를 도출해 냈었습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근데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17개 아이템이 물론 하나하나의 아이템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스맥에 융합된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스맥, 다시 말하면 그 4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지금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은 이 카카오톡의 하나의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요.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구글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맥의 관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금 먹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들이 모바일 단말기,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인프라를 통해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해서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맥이 아마 시너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